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모델링 세 번째 시간으로 주사위 모델링에 관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사위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주사위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주사위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숫자의 합이 7이 나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고 있는 이쪽 한쪽 면이 3개라고 했을 때는 그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에는 숫자 4가 나와서 두 면의 합이 7이 돼야 주사위의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152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 전체 주사위에 대한 모델링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실제 시작은 153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위 모델링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서 배우시면 금방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파트 창을 열어서 주사위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창을 열어놓고 실제 이번에도 주사위 모델링을 하나의 정면, 즉 아무것도 작업 공간에 어떠한 피처도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정면, 윗면, 우측면 중에 하나의 작업 평면을 선택한 후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따라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정면을 설정한 상태에서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4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사각형 명령어 중에 우리가 배웠던 중심점 사각형을 가지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지난번 이어서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로 길이는 60mm, 세로 길이 역시 60mm, 60 by 60인 형태의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이 사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피처 명령어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인 돌출을 이용을 해서 주사위의 몸통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출을 클릭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시면 방향 원, 옵션은 중간 평면, 그 다음에 역시 뽑아내는 거리값은 60, 정사면체인 60 by 60인 하나의 피처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깊이 방향으로 60인 이렇게 사면체를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사위에 몸통을 만든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사위 형태를 이런 사각 형태를 만들 수 있겠지만 교재에서는 좀 더 둥근 형태의 주사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피처의 몸통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 155페이지의 번호 6번을 보시면 이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잡았습니다. 정면으로 잡은 이유는 보시면 이 주사위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면이 정면이기 때문에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정면을 설정한 것입니다. 정면을 설정한 후에 역시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스케치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 상태로 스케치 작업이 어려우니까
앞에서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더블 클릭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케치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주사위 모델링에서 새로운 명령어, 피처 명령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 피처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스케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중심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이 중심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피처의 표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설정되어 있던 정면에 스케치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다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중심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각형을 그린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각형의 정가운데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역시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90, 높이 역시 90, 그 다음에 원의 지름은 83으로 치수를 우리가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사용했었던 요소 잘라내기를 이용을 해서 요소 잘라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심선을 충분히 좀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좀 짧게 그려져 있어 가지고 제가 중심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다시 이 사각형 밖으로 크게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후에 우리가 배웠던 요소 잘라내기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이번에는 지능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렸던 스케치를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을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유곡선이 그려지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곡선을 그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유곡선이 만나는 쪽에 이런 선들이 자동으로 지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능형 잘라내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놓고 피처를 여러분들이 피처 명령어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솔리드웍스에서는 스케치의 기본 작업이 항상 폐곡선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케치 라인의 처음과 끝이 어떤 체인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폐곡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중심선 부분에 이쪽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스케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게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이 점과 점을 연결해서 폐곡선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이 윗부분에도 역시 선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을 일정한 폐곡선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피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처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체인 형태의 우리가 스케치를 만들었고 이제 이번에는 이거를 회전 컷이라고 하는 피처 명령어를 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솔리드웍스에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뽑아내는 게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로 잘라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회전도 있고 회전컷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회전컷을 이용을 해서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전할 수 있는 가장 기준축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스케치를 했을 때 중심선을 그려놓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축을 아까 내가 그렸던 중심선으로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라내는 형태는 360도 방향을 돌아가면서 잘라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전체 미리 보기가 쉽게 하려면 등각 보기로 한 상태에서 보는 게 더 미리 보기 형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주사위의 몸통이 교재 157페이지 윗부분에 나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의 주사위의 몸통 부분을 만들게 된 것이고 이렇게 잘린 각 면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사위의 몸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사위의 한 면에다가 내가 주사위 숫자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157페이지 11번의 내용을 보시면 키보드에 역시 똑같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정면을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면에다가 한번 제가 스케치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숫자 모양을 파낼 때 방금 전에 사용했던 회전컷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컷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절반인 형태의 모양을 스케치를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축으로 쓸 수 있는 선이나 중심선을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다가 제가 간단한 원을 그려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시 한번 등각복이 되어 있는데 이 면에다가 제가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해서 다시 한번 면을 잡고 스케치 도구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원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스케치하기 전에 회전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중심선을 이용해서 임의의 위치에다 내가 이렇게 중심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에 중심선에다가 원을 이렇게 치수에 상관없이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지능형 치수를 가지고 이 엣지 모서리 부분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15mm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의 지름은 약 10파이의 지름을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세로 방향 원의 중심에서 이 모서리까지의 거리도 역시 15mm 가로 세로 방향이 약 15mm씩 떨어진 곳에 원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린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근접 잘라내기를 이용을 해서 요소 잘라내기에 이번에는 근접 잘라내기를 통해서 반원을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반원의 윗점과 끝점이 열려있는 형태, 즉 패곡선이 형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리드웍스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원이 반원인 형태의 경우 이렇게 회전컷을 쓸 때는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닫혀주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회전컷을 선택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 컷을 누르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케치가 열린 상태입니다. 얇지 않은 회전 피처는 닫힌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끝점과 끝점이 열려 있으니까 회전 컷을 하기 위해서 이 끝점과 끝점을 자동으로 닫아주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닫혀있는 상태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보여지는 걸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거를 좀 삭제를 하고 아까 회전 회전에서 보시면 회전축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선택창에서 아까 그렸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생각하시고 회전축을 기준으로 반원을 돌리면서 즉 보시면 360도 방향으로 원을 돌리면서 잘라내겠다고 하는 명령어가 바로 컷 회전 또는 회전 컷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주사위의 모양에서 회전 컷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의 피처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역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면에 하나의 피처가 안으로 파진 형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 선형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선형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치에서도 선형 패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스케치에 있는 선형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피처를 만들어 놓고 생성된 피처를 가지고 선형 패턴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형 패턴을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라하기 전에 이 면을 잡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이렇게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선형 패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선형 패턴에 이 반원으로 따낸 이 회전 컷에 대한 피처를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으로 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가로 방향에 대한 방향축과 세로 방향에 대한 방향축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방향 1과 방향 2에 대한 방향에 대한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 1에서는 이 모서리의 엣지를 선택을 해서 방향 1으로 결정을 하고 세로 방향은 이렇게 이 엣지를 선택을 해서 세로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사위의 모양을 보시면 크게 9개의 숫자, 즉 3x3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3이 되고 밑에 방향투도 개수는 3이 되면서 거리값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리값은 15mm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값은 15mm로 입력을 하고 그 밑에 이제 패턴할 피처인데 패턴할 피처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맨 마지막에 작업했던 여기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이렇게 컷 회전을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피처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 나와 있던 마지막에 썼던 피처 명령어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지금 위쪽 방향으로 이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아랫방향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원에 대한 것을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시면 일단 하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 방향2를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렇게 하나의 면에 3x 3인 형태의 총 9개의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사위가 갖고 있는 최대 수는 6이 되기 때문에 6 이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하고자 하는 이 요소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가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크롤 바를 좀 밑으로 내리고 위에서 보시면 이 메뉴 중에 보시면 여기 전체 미리 보기를 일단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인스턴스 건너뛰기라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 인스턴스 건너뛰기에서 화살표 아랫방향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아까 클릭하기 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원의 중심에 보라색 포인트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라색 포인트가 나온 상태에서 커서를 위치해 놓고 내가 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이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5라는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라는 숫자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게 하나, 둘, 셋, 요 4개를 제외를 하기 위해서 커서를 넣고 이 제외할 곳에 원의 중심을 마우스 커서로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의 숫자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이 모양을 우리가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 편집이라는 아이콘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클릭한 상태로 보시면 클릭한 상태에서 내가 바꾸고자 하는 면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면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아이콘, 두 번째 아이콘 면 선택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후에 여기에서 내가 바꿀 면을 다중 선택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거와 이거를 총 5개를 여러분들이 면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교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면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색상을 먼저 내가 바꿀 면을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색상으로 바꾼 상태에서 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면 로테이트 시켜서 이면 요 면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면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요 반대편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면이 숫자가 5이기 때문에 이쪽 반대편에는 숫자가 2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면을 잡고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그렸던 방법대로 임의의 위치에 중심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에 원을 그려서 그린 다음에 치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은 10mm 그 다음에 가로 방향에 떨어진 거리값은 역시 15mm 그 다음에 세로 방향에 떨어진 거리값은 역시 15mm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후에 우리가 다시 앞에서 사용했던 요소 잘라내기를 이용을 해서 근접 잘라내기를 통해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잘라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기를 한 후에 스페이스바에 등각 보기를 해서 등각 보기 말고 로테이트 기능을 이렇게 온 다음에 요거를 회전 컷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썼던 회전 컷을 잡아서 역시 동일한 메뉴가 뜨니까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중심선 회전축을 기준으로 365도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하나의 피처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 피처를 다시 아까 사용했던 선형 패턴의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면을 잡고 작업하기 편하도록 수직으로 보게 한 후에 이거를 다시 한번 숫자 2개를 여기 하나, 2개를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선형 패턴을 선택해 놓고 방향 1에 이 엣지를 하나 선택, 방향 2에 이번에 엣지 선택, 그 다음에 역시 개수는 3 동일하고 거리값도 똑같이 1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할 피처로 가서 이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마지막에 잘라냈던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라내서 네, 다시 한번 이면을 잡고 이렇게 수직으로 보게 한 다음에 선형 패턴을 가지고 방향 1, 그 다음에 방향 2 방향을 잡고 거리값은 동일하게, 그 다음에 패턴할 피처는 맨 마지막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이 방향과 이 방향을 선택을 해서 배치를 시킨 후에 밑에 가면 인스턴트 건너뛰기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킨 다음에 숫자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숫자 2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 대각선 끝에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없앨 거를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선택을 하신 후에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숫자 2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반대편에는 5가 되겠고 이쪽 편에는 2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각 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이거는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머지 면들을 한번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숫자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하나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하나만 있기 때문에 굳이 선형 패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 잡고 스케치 도구 눌러서 면에 수직으로 보기 한 다음에 이번에 중심선을 하나 그려서 다시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원을 이렇게 그리고 지능형 지수로 여기를 10mm 입력을 한 후에 요소 잘라내기를 통해서 근접 잘라내기에서 요 원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완성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한 후에 이제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원을 돌리면서 회전 컷으로 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회전 컷 예 누르고 360도 방향만큼 따내면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 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이제 숫자 1이 나왔으니까 이쪽에는 숫자 6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숫자 6은 아까 처음 선형 패턴에서 3x3을 통해서 6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역시 동일하게 이면 잡고 스케치 도구 눌러서 중심선을 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원을 그린 다음 역시 지능형 치수로 요거는 10파이짜리 원을 그려주고 이쪽 가로 방향의 거리값은 15 여기 세로 방향의 거리값 역시 15 이렇게 지정한 후에 요소 잘라내기를 통해서 근접 잘라내기를 역시 똑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후에 이제 다시 회전 컷을 이용을 해서 Yes를 누르고 360도만큼 회전 컷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사위는 회전 컷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 선형 패턴을 눌러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개수는 똑같고 거리값 똑같고 회전할 패턴은 맨 끝에 거, 그 다음에 방향만 이렇게 하나 한 번만 바꿔주면 되겠고 거리값은 둘 다 15, 개수는 3이라고 하면 3x3 총 9개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필요 없는 거 인스턴트 건너뛰기 이번엔 6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운데 3개만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없앤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6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주사위가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이제 없는 숫자 3과 4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치 동일하게 이면 잡고 스케치 도구 눌러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심선을 하나 그리고 원을 그리고 지능형 치수로 요거의 지름은 10파이 가로 길이는 역시 15mm 그 다음에 여기부터 세로 길이 역시 15mm로 지정을 해서 요소 잘라내기를 통해서 이렇게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상태에서 회전 컷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숫자 하나가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선형 패턴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패턴에서 엣지, 방향 1, 방향 2 그 다음에 패턴할 피처는 맨 마지막에 썼던 컷 회전 잡고 위에 화살표 방향을 바꿔보면서 이렇게 그죠? 위치를 시키고 이번에 역시 인스턴스 건너뛰기 이 상태에서 이제 4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맨 끝에 것만 남겨두고 가운데 것만 없애면 되겠죠. 이렇게 없애지면 숫자 4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숫자 4 옆에 맞은편에는 3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역시 이면 잡고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똑같은 방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복이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클을 그리고 역시 지능형 치수를 가지고 파이 10파이 1을 그리고 가로거리 역시 15mm, 세로도 역시 15mm를 지정한 상태에서 요소 잘라내기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다시 회전 컷을 이용해서 yes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반대편이 4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대각선 방향의 3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형 패턴을 가지고 역시 방향은 이 엣지,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숫자는 역시 거리값 15, 숫자 3, 거리값 15, 숫자 3, 그 다음에 복사할 패턴은 마지막에 했던 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고 인스턴스 건너뛰기를 이용을 해서 숫자 3이니까 대각선 3개만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거는 해제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느 면을 선정하더라도 양면의 합이 숫자 7이 되도록 하시면 주사위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각 모든 면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되는 한쪽만 만들었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 했던 부분을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최종 만들어진 걸 가지고 생각 보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사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교재는 뒷부분은 계속 반복이니까 실제로 주사위가 완성됐을 때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172페이지의 끝부분을 보시면 완성된 주사위의 모양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라고 내가 따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에서 맨 처음에 보스, 즉 우리가 만들었던 주사위의 몸통을 만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다 회전 컷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고 선형 패턴을 가지고 주사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 주사위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선형 패턴, 피처 명령어의 선형 패턴과 회전 컷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주사위 모델링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